네, 한 주 동안의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업앤다운. 이번 주는 제일 먼저 조동준 교수님. 예, 안타깝게도 저는 다운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입니다. 힌트 보실까요? 스윙님. 마지막 스윙님인데요. 정말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다운 보여주세요. 제가 준비한 다운은 미국 배우 펄리스티 허프만입니다. 미국의 인기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해가지고서요. 국내에도 매우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어요. 이 사건으로 지난 13일 허프만은 관련 학부모 중에서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유층 학부모들이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그 온갖 부정을 저질러서 아까 나온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다라는 말까지 돌았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기업 CEO에다가 유명 연예인들이 뭐 한 연루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하고 오간 뒷돈만 수백억 원이다 이래서 굉장히 관심이 갔었는데 그래서 허프먼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예, 허프먼은 딸의 대학 입학 시험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서 입시 컨설턴트한테 약 2천만 원의 뒷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법원에서 인정했고요. 예, 법원은 구군 14일, 그다음에 벌금 약 3천만 원, 그리고 사회봉사 250시간을 명령했어요. 근데 이제 비리가 드러난 게 다행이긴 한데 네. 사실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14일.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바라보면 2011년에 한 홈리스 여성이 자녀를 좋은 학군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를 잘못 기재한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경우에는 약 5년형에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5년이요? 예. 그 한국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미국이 그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인 학생들이 대부분 다니고 있는 애틀랜타인 공립고등학교에서 이 점수 조작하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3년형, 5년형 이렇게 선고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유한 백인들한테 적용되는 법과 혹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비판이 있고 있는 거죠. 왜 법은 만인 앞에 편등이 아니라 만 명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펠리시티 허프만 이번 주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고란 기자님이죠.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업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사용해 보셨거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힌트 보실까요? 오, 카메라? 카메라, 탐정인가요? 지구를 연구하는 뭔가. 네, 이번 주 업입니다. 보여주시죠. 예, 바로 제가 선정한 업은 구글 어스입니다. 구글 어스는 지구 전역의 위성 사진이나 지형 정보를 서비스하는 그 위성 지도 서비스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데 구글 어스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저희 남편도 가끔 이걸 그냥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나 봐요. 이 플로리다주에 살았던 한 주민이 자기 옛날에 살았던 데는 어떻게 보냈나 하고 구글 어스를 보고 있다가 호수 안에 뭔가 이 자동차가 빠진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했더니 정말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견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22년 전에 실종된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는데 라이언이라고 5살 인도 소년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호주로 입양이 되는데 25년 후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자기 고향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실화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고 근데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위성지도 서비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여성 2명과 어린이 2명이 테러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군인들이 총살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영상이 공개되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정확한 장소와 시기 그리고 범인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초능력이 아닌가 싶은데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영상 속 산세와 그 길 이런 거 이제 구글 어스와 비교해서 아 이게 카메룬의 한 지역이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다음에 과거 이미지, 그 그림자를 분석해서 시기를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구글 어스를 사용해가지고서요. 무인도에서 헬프라고 자기 구해주세요라고 이 전화 구호를 보낸 사람들을 이 구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마초, 네. 마리화나 재배지 이런 것들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예전에 이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위성 지도 활용해서 연인 집 주소를 알아냈다. 맞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부분이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텐데 왜 뭐 스트리트 뷰라고 해서 거기 갑자기 자기가 뭐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힌다든지 의도치 않게 이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보니 이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다 모두 현명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방위로 활용되고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크리스티안 씨. 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에 대한 소식은 업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저기는 뉴욕이잖아요. 뉴욕이죠. G가 많죠. 마마지막에 달렸네요. 업이 되려면. 좀 어렵네요. 네.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업 뭘까요? 제가 준비한 업은요, 에코밀이라고 합니다. 에코밀은 알코올 통으로 쥐를 유인하는 쥐덫인데요. 쥐가 이 장치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닥이 열려요. 쥐가 거기에 빠져서 알코올에 취해서 결국에는 익사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술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술독에 빠졌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진짜 정말로 술독에 빠졌어요, 쥐가. 진짜 네. 그게 생기는 건데 특히 뉴욕시는 쥐가 굉장히 많아 나타나는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뉴욕시에는 이 장치를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앞으로 쓰레기 수거 취역 다양한 곳곳에서 설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욕 쥐는 옛날부터 심각한 문제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저런 것까지 나왔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욕에 사는 쥐는 600만 마리. 그리고 뉴욕 인구가 800만 명. 800만 명? 이 정도면 뭐 거의 쥐반 사람반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4년에 비해 약 2배나 늘어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쥐는 사람처럼 이렇게 피자를 먹고 들고 다니고 별명까지 생겼어요. 피자 랩이라고 지하철 열차 안에서도 쉽게 그런 쥐를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하면 사실 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017년에 뉴욕 시장은 쥐를 줄이겠다면서 4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는데 쥐가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통 같은 것도 만들었고 쓰레기도 자주 수거하고 그리고 그 쥐들이 자주 나타나는 동네에서 고양이들을 많이 불어넣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은 노력은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쥐 문제는요. 네. 사실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도시의 문제입니다. 도시가 사실 쥐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많죠. 먹을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니까 쥐의 천적이 고양이를 제외하고 사실상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쥐들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서 사람과 쥐의 공존이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에코미를 활용한 쥐 소탕 작전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